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내일까지 추웠다가 날씨가 서서히 풀린다고 하시니까 마지막까지 긴장 푸시지 마시고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번에 제가 말씀드린 커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봄이 되면 이제 분갈이도 많이 하고 커팅도 많이 합니다. 대체로 겨울에는 커팅을 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구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뿌리 내림도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분갈이와 함께 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커팅하면서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커팅을 할 때는 주로 낚싯줄로 가지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이 있으신 분들은 커팅 칼을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는 낚싯줄도 일종의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타풀이나 이런 걸로 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잠시 부어 두시면 살균이 됩니다. 이렇게 살균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낚싯줄을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커팅을 하는 부분에 어떻게 커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커팅에는 내가 커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약간 위에 아이들을 주가 되는 게 있고 밑에 자구가 주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원인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요. 주로 보면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올금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서 자구를 받아서 올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금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부분만 올금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커팅을 하면 요쪽 노란 부분은 올금이 나오겠지만 요쪽에 복륜 쪽으로 아주 금이 잘 뜨는 부분에서 자구가 달리면 아주 좋은 또 상태의 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아이들은 커팅을 해서 자구를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먼저 커팅을 하실 때는 보통 커팅을 하고 나면 한 2줄 정도는 남는다고 계산을 하시고 그 위에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너무 밑으로 하면 입장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커팅을 하고 나면 한 줄 내지 2줄 정도는 항상 여유 있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한 2줄 정도 놔둔다고 계산을 하시고, 자, 이때 그냥 넣고 대충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낚싯줄을 당기세요. 그래야만이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그때 한 번에 확 당기지 말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목을 치시면 자, 위에 부분은 그대로 남고, 자, 밑에 부분은 지금 한 2줄 석줄 정도 남아있죠. 자, 이 아이는 자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보다 밑에 부분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자구를 달 수 있는 입장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구를 목적으로 커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 아이는 당연히 그대로 또 심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낚싯줄로 하는 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커팅된 부분에 적당히 약을 발렸어도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약을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커팅하고 바로 그냥 한 3, 4일 정도 놔뒀다가 심으셔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낚싯줄이 아니고 커팅 칼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칼을 넣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입장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항상 올라와 있죠. 팽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칼을 넣고 커팅을 하면 칼 또한 대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를 때 일자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나올 때는 뒤쪽은 대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칼을 보시면 약간 휘어 있습니다. 요 칼날을 보시면 앞부분이 약간 들려 있죠. 요게 이제 들어갈 때 대각으로 밀더라도 속에서 팽팽하게 일자로 자를 수 있도록 약간 끝을 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위에 항상 보시면 입장과 입장이 만나는 부분, 그 밑을 이렇게 쑤셔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묵은 아이라서 조금, 자, 일대 떼실 때 확 떼지 마시고, 왜냐하면 입장의 중간이 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장이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떼시면, 자, 요렇게 보이시죠? 입장이 중간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요런 부분을 같이 떼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장이 벌어져 버려 가지고 입고지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떼내고 나면 칼 들어본 부분이 대각선으로 들어갔는데 요 끝부분은 거의 일자죠. 자, 요렇게 칼로 하시면 요렇게 입장이 이제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이렇게 입장이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바로 위에서 자구가 나오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한 줄은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칼 들어간 부분 밑에 한 줄을 이렇게 떼주시면 뿌리가 훨씬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입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쉽게 말을 하면 겨울에 약간 우짜란다고 해야 될까요?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이 경계선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얼굴이 밑에하고 위에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이제 주로 커팅을 많이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번식이라기보다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위에는 약간 오마졌고 밑에는 약간 뒤집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을 목을 커팅을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에 염세 부분을 잘 보시면 틈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커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아이를 갖고 온 목적은 앞에 커팅했던 아이들처럼 잎이 촘촘해서 커팅을 하기가 참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쉽게 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입장을 하나를 떼세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입장의 그 뗀 자리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살 긁어내면 이걸 긁어내면 저 안에 보이세요? 목대가 보입니다. 목대가. 자, 목대를 보고 칼을 넣고 커팅을 하면 상당히 쉽겠죠? 힘들이지 않고. 목대를 내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입장 하나만 손실을 주면 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깨끗이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 끝부분이 거의 일자로 반듯하게 떨어졌죠. 자, 밑에 부분도 입장에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커팅을 하고자 하는 아이를 어떻게 커팅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입장 하나를 제거를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보통 제거를 하면 다 찢어져요. 그럼 찢어진 부위를 이렇게 살살 긁어주세요. 그러면 목대가 보입니다. 목대가 보이는 부분을 칼을 넣어서 커팅을 하면 칼도 일자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는 낚싯줄이나 이런 것처럼 밑장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목대를 보고 커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에요. 대체적으로 낚싯줄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위가 이렇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요렇게 보면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입장이 떨어져 나가죠. 낚싯줄에 의해서.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아까 전에 칼을 내서 자르지만 칼 들어간 부위가 요렇게 떨어져 나가죠. 대체적으로 그 칼 들어간 한 입장 전체가 이렇게 입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실이 많죠. 이 꽂이도 좀 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입장 하나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긁어낸 다음에 목대를 보고 칼을 넣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보시면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살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런 칼은 당연히 뭐 나이타불이나 이런 가스불로 살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낚싯줄을 할 때는 꼭 뜨신물로 가지고 한번 살균을 하고 난 다음에 커팅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을 했은 경우에는 바닷물이나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돼 있고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면 이런 생산 과정에서 일단 약품 처리나 이런 게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균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 봄에는 분갈이와 커팅 하실 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저도 밭에 심어 놓은 아이들 올 봄에는 커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서 위에 부분은 또 따로 심으려고 밭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커팅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신다면 실패하지 않고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커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봄에 냉해나 화상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이번 추위가 끝나고 나면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렇게 밖에 내놔서 또 화상 있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